저는 원격교육 방송대에서 원격교육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연구소는 방송대 부속 연구기관인데요. 학교의 여러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학교의 방송대의 여러 그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방송대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강 제목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학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들이 이렇게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대에, 그러니까 대학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대학은 여러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다녔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에 입학을 해서 한때 공부를 하셨지만 한참 전에 일이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 생소하고 낯설지만 여러 가지 그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용어들을 익숙하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이번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5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제 수강 신청부터 졸업까지, 사실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 순서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반적인 시간 순서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과 등록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수강 신청과 등록을 거의 마치신 분들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수강 신청과 등록을 마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학생으로 등록하기입니다.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아이디를 등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증을 만드는 것인데요. 학생 아이디를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입학하고 등교하실 때 매일매일 이제 등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대학은 원격대학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사실 로그인을 하셔서 등교하듯이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학생 아이디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 아이디를 등록을 하실 때 영문으로 인터넷상에 여러분의 인터넷상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 아이디 등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증을 만드는 건데요. 학생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그러니까 지역대학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필요하고요. 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시험 보실 때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으로 학생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수강 신청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수강 신청은 쉽게 말하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 이 과목 신청해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학기당 수강 신청하는 학점 수가 우리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과목들은 3학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들으면 3학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3학점 단위니까 총 6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기당 최대 6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당구장 표시로 제가 적어놨는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그러니까 이 과목을 지금 보시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첫 학기에 1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과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학기당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수강 교과목을 학과에서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수강 교과목을 지정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학과에서 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딱 보시면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미 4과목, 5과목, 6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들으시면 좋다 라고 임시로 사실 지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 그러니까 1학년 신입생의 첫 학기에는 4과목, 그러니까 총 12학점이죠. 4과목과 그다음에 원격대학 교육의 1학점,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의 편입생 분들한테는 첫 학기에 5과목, 그러니까 총 15학점 되겠죠. 5과목의 원격대학 교육의 1학점을 지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부터는 6과목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강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쳤다. 고 해서 그러면 이번 학기에 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을 내가 그냥 그대로 깜빡하고 놓쳤다 하더라도 그 과목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강신청 기간에 이렇게 학과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이게 그럼 나는 이 과목보다 난 다른 과목이 더 관심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해 준 거니 난 이걸 반드시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임시로 지정해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6과목 신청이 가능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21학점, 그러니까 7개 과목, 그러니까 한 과목 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학기 7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나 이번 학기 시간이 많으니 열심히 많이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한 과목 더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무나 나 시간 많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어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우선 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수해야 하냐? 바로 직전 학기에 성적의 그 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우수하면 한 과목을 더 수강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3학점 이상인데 그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대체 이수 과목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 과목 정도는 더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우수해서 계속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좀 조기 졸업도 사실 가능할 수 있는 거여서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제2수, 대체2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2수는 성적이 C+ 이하,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성적은 사실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서 그 과목의 성적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제2수, 그 과목을 다시 이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과목을 재수강 신청을 하는 것을 제2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대체 이수는 뭐냐? 대체 이수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들었던 그 과목이 좀 오래된 과목이어서 아니면 혹은 학교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과목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되고 다른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동일한 교과 구분, 예를 들면 전공이냐, 교양이냐, 일반 선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과목을 대체해서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그 교양 과목의 점수가 낮아서 다시 이제 들으려고 해서 봤더니 그 과목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양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을 들어서 이제 점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제2수인 경우에 그 성적이 만약에 내가 다시 신청을 했는데 C+여서 다시 이수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봐고 최종 점수가 만약에 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불안하죠. 내가 신청했는데 점수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사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원래 이수한 것과 제2수한 과목 중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그 과목을 이제 그 성적을 최종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른 학과 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내 학과의 과목도 관심이 많지만 다른 학과 과목도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들어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타학과 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타학과 과목의 수강 신청은 사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그 과목별로 그 수강 신청 인원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만약에 인기가 많은 과목이어서 다른 과에서도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이다 그러면 사실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신청 순서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학과에서도 A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고 다른 학과에서도 A라는 과목이 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한 학과의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학과에 그 똑같은 과목이 개설됐더라도 그 학과의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학과에 개설된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내가 그 학과의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 납부입니다. 우리 학교는 순서가 수강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 이제 그 오프라인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약간 다르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
라고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수강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학과에 따라서 등록금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실험 실습이 있는 학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등록금이 더 높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을 이제 납부하시고 난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 반환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 경우에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도 있고 일부 반환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액 반환은 이제 당연히 입학을 포기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혹은 학기 시작 전에 자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받는 경우는 학기가 이미 시작한 후에, 그러니까 1학기면 아마 3월 1일, 2학기면 9월 1일, 이게 이제 학기 시작 개시일이 될 건데요. 학기 시작 이후에 등록금 반환 가능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자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학기 시작 전에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기 시작 후에 신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액과 일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이제 하나가 휴학이 있습니다. 휴학은 사실 일반 대학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방송대, 우리 대학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으로 바쁘실 수도 있고 뭐 가정일로도 바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학기는 학업을 좀 공부를 하기 힘들겠다, 집중하기 힘들겠다, 이런 경우에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휴학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이유는 입학 첫 학기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응하기 전이어서. 그래서 한두 번 해보다가 못하겠는데 이러고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입학 첫 학기만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셔서 끝까지 졸업까지 쭉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학하셨으면 졸업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일종의 강제하는 차원에서 잘 버티시라고, 강제하는 차원에서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을 아예 학교에서 못하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첫 학기를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휴학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반 휴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기 시작 후, 좀 전에 그 공식적인 학기 개시일이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기 시작 후에 그 기간이 반이 지나기 전에, 그 이전에 휴학 신청서, 휴학원을 제출을 하고 일반 휴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입학한 두 번째 학기서부터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등록 휴학이 있습니다. 미등록 휴학은 깜빡 잊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는 거를 차마 등록 기간에 못 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휴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연속해서 2개 학기, 1학기, 2학기 혹은 1학기 다음 연도에 2학기랑 다음 연도 1학기, 이렇게 이제 2개 연도를 만약에 미등록 한 채로 휴학을 하면 그건 휴학으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연속 3개 학기까지, 3번째 학기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면 학업을 지속하실 의사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적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신 걸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3번째 휴학의 종류가 특별 휴학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휴학은 입학 첫 학기에도 가능하고요. 연속해서 6개 학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건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정말 필요한 경우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임신과 출산, 무슨 입영, 본인이 너무 이제 장기 요양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유들이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입학 첫 학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 휴학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학이 있습니다. 복학은 그야말로 휴학한 이후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복학입니다. 그럼 복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수강 신청 기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복학이 됩니다. 별도의 무슨 복학 신청서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복학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하실 것은 연속해서 3개 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등록 휴학의 범위를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3개 학기를 미등록할 경우에는 제적이 됩니다. 제적이 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방송대 학생이 아닌 거기 때문에 복학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입학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재입학은 도대체 뭐냐? 재입학은 자퇴, 혹은 자퇴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관두는 거죠. 자퇴 혹은 재적 이후에 같은 학과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핵심은 같은 학과로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내가 다른 학과로 가면 그거는 신편입학이고요. 재입학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 A라는 학과에 휴학을 하고 재적을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재입학 신청을 할 때는 A라는 학과를 다시 내가 지속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입학을 하게 되면 내가 한 1년 다니고 한 5년 있다가 A라는 학과로 다시 재입학을 한다고 하면 1년 다녔던 그 성적, 그 다음에 들었던 수강 신청했던 그 과목 이런 것이 쭉 연계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들으면 수강을 하면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재입학은 학과 정원에 이제 남은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번에 한해서 이제 학교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재입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과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교과 유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 있고요. 전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그야말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21세기에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교양, 함양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해서 개설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양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소속된 그 학과의 전공 분야를 다루는 내용이 전공 과목입니다. 소속 학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이 아닌 경우 그 이외의 과목들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인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 유형이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졸업을 하시려면 학점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학점 취득에 따라서 몇 학점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학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학년까지 총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24학점까지만 취득을 했어요. 1, 2학기를 다녔는데 그러면 29학점 이하이기 때문에 학점 학년은 사실 여전히 1학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1, 2학기 다니고 내년에 1학기가 되어서도 이렇게 이제 학점 학년은 1학년인데요. 물론 수강하는 그 과목은 2학년 1학기 과목을 수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학점 학년은 1학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생분들도 이제 많으신데요. 점점 편입생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사실 절반이 넘습니다. 그 우리 학교 입학생들을 분포를 보면. 근데 이제 편입생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혹은 졸업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녔던 학점, 대학교에서 취득했던 학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총 30학점을 인정하는데 교양 15, 전공 15 이렇게 해서 30학점을 인정하고요.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63학점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양 33, 전공 30학점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학점을 졸업하기 위한 나머지 학점을 이제 우리 대학에서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 이제 방법이 계절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절 수업은 뭐냐? 사실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시사철 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절 수업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방학 동안 단기간에 운영되는 수업을 계절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단기간은 아마 약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방학 동안 이제 짧게 운영되는 수업인데요. 모든 과목이 다 열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강 대상에 보시면 과목 성적이 C+ 이하, 그러니까 그닥 높지 않은 점수, C+ 이하로 본인의 점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과목을 이 방학 계절 수업을 통해서 수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2수겠죠.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제2수인데요. 그래서 수강 가능한 교과목 수는 최대 3과목, 그러니까 총 9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6과목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모든 과목이 다 개설이 되는 건 아니고 교양 과목은 사실 대부분 개설이 되고요. 전공 과목은 학과당 1개에서 한 3개 정도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워낙 단기간 개설이 되기 때문에 평가는 기말시험 한 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6과목을 다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를 들면 정규 학기 중에는 전공 과목,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성적을 따고 계절 수업에 교양 과목은 대부분 개설이 된다고 하니 교양 과목은 계절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많이 됐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의 한 가지는 프라임 칼리지 과목을
이제 프라임 칼리지의 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프라임 칼리지로 입학한 게 아니더라도 프라임 칼리지에 학위 비학위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비학위 과정 중에 학점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죠.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할 때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전공 혹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교양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점 취득하는 방법이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1학점, 학기당 1학점, 총 졸업할 때까지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인정받으려면 학기 중에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이 있습니다. 복수 전공은 이제 졸업할 때 전공을 2개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학한 학과의 전공 플러스 또 다른 전공을 이제 받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여러 개 학위 갖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여기 평점 평균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입니다. 그래서 3.5 이상, 성적이 우수해야 2가지 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은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복수 전공 신청 제외 학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대학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이런 과들이 소위 말해서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어서 이제 내가 그런 과들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유아교육과 혹은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과들, 이런 신청 제외 학과들이 지금 그 2학과 말고도 이제 몇 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과들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재학 중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청했는데 이거 2개 전공까지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취소를 했다가 아니야 2개까지 해볼래 이래서 재신청하는 것,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을 이제 하셨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자, 수업은 저희 대학의 수업은 크게 기본 요소, 기본 구성이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교재 있고 하나는 강의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그 종이로 된 교재, 소위 말하는 이제 교과서죠. 종이로 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북이라고 하는 전자교재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내용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크게 매체 강의와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매체 강의는 그러니까 한 차시당 대부분의 과목들이 45분 이상, 보통 1시간 내외의 그런 이제 강의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세히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이교재 소위 말하는 이제 교과서죠. 교과서는 우리 대학의 교과서는 우리 대학의 그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직접 쓰십니다. 집필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자 직강입니다. 강의가.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이제 교재도 쓰시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강의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는 우리 대학의 출판문화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간하고 판매를 합니다. 대다수의 그 과목들은 본 교재, 교과서에 해당하는 본 교재와 워크북이라고 부르는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되어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죠. 기출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어떤 학생분들이 나는 본교재는 안 하고 워크북만, 보조교재만 구입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만 잘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교과목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워크북만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만 구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교재, 교과서는 등록금을 이제 납부하실 때 교재 대금 교지서라는 거를 같이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강 신청 후에 등록금과 교재 대금을 이제 동시에 납부를 해서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대금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금이랑 같이 수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과목 중에 나는 다 필요 없고 교재가 예를 들면 뭐 한 4개만 필요하겠어요. 6개 과목 중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일부만 구입할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수강 신청 과목을 변경하는 기간이 있는데 혹시 변경할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별도로 교재를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점을 보시면 그냥 일반 서점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 출판문화원에서 직영 혹은 지정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가 그럼 지정 서점이냐,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다음에 교재를 이제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홈쇼핑 혹은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익숙하실 텐데 이제 이 종이 교재도 이제 반품하거나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퇴한다거나 휴학한다거나 입학 취소, 수강 신청 과목 변경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교재를 반품하거나 환불하시게 되는데요. 등록금이랑 교재 대금을 동시에 납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납부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배송 지시 전까지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품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교재를 받은 날 또는 수강 변경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하시면 반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자교재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용하는 방식은 뭐 다른 그 우리가 이북 보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사실 이제 점점 학교에서도 이 책을 다 들고 다니면 사실 힘드니까 많은 이제 점점 그 전자교재를 늘려가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자교재는 이제 그냥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PC로 이제 이 전자교재를 보겠다라고 할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이 페이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내 서재 이 경로를 따라 들어가셔서 이제 이북을 결제를 하고 보시는 거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대 이프레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셔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 전자교재도 반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홈페이지에 따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격대학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대학은 이제 매체 강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종류가 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강의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TV 강의, 웹 강의가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강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대부분 거의 모든 과목들이 멀티미디어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해당하고요. 유노캠퍼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유노캠퍼스가 있습니다. 유노캠퍼스에 대해서는 이제 5강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노캠퍼스의 모든 강의들, 멀티미디어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노캠퍼스에 올라간 강의들은 여러분의 컴퓨터나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V 강의가 있습니다. TV 강의는 저희 우리 대학이 방송대 채널이 있습니다. TV 방송국이 있어서 방송대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서 TV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V 강의용으로 찍는 과목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과목들도 유노캠퍼스에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노캠퍼스에서는 방송대 모든 강의를 사실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웹 강의가 있는데요. 웹 강의라는 거는 이제 그 특정 그 웹페이지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강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과목은 아니고요. 대학원의 과목들, 그다음에 프라임 칼리지의 과목들이 이 웹 강의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노캠퍼스에 올라온 그 멀티미디어 강의나 TV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교수 홈페이지에 가서 질문을 이제 따로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체 강의와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이 출석 수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출석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자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겁니다. 앞에 이제 매체 강의의 그 강의는 강의 영상을 사전에 교수님들이 녹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여러분이 아무 때나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출석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한 그 개설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정 받으신 과목들 중에서 한 3과목 이내, 3-4과목 이내로 학과에서 출석 수업 과목이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다 출석 수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과목들이 출석 수업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만나는 걸 어떻게 만나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이제 말 그대로 직접 여러분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출석을 해야 되냐? 지역대학 교실에 혹은 학습센터에 혹은 학습관에 여러분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출석 수업을 듣는 거고, 온라인은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점점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학도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그야말로 영상통화하듯이 화상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출석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그 상황들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출석 수업을 어디에서 받을지, 어디에서 참석할지, 혹은 언제 참석할지 이런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충분히 변경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그 과목이 개설된 장소와 일시를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도 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평가와 성적이겠죠. 사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 평가와 성적에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데요. 사실 뭐 걱정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들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평가를 받으시면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크게 우리 대학은 평가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성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렇게 있고요. 배점이 20점, 30점, 50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소개드릴 거는 특별관리상 학생분들이 우리 대학은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도 이제 약간 몇 분 정도 길지는 않지만 더 길게 더 드리고 대독 혹은 대필자도 동반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험의 그 장소나 시간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형성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평가는 유노캠퍼스라는 데를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인터넷으로 들어와 보시면 강의를 얼마나 시청했는가, 내가 몇 분을 시청했는가의 그 정도를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 진도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학습 진도율만 가지고 형성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고, 플러스 연습 문제와 같은 학습 활동까지 포함해서 형성평가를 보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른 거고요. 이제 학습 진도율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한 차시, 그러니까 한 번 강의할 때 저희가 이제 45분에서 1시간 내외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한 차시 강의의 50% 이상을 여러분이 시청을 하셔야 그 차시를 받구나라고 학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강의였으면 30분 이상은 그 강의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1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5% 이상, 75%면 12개, 12차시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목의 강의를 모두 시청했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20점을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제한이 있는데 나는 오늘 시간이 많아서 15개를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날 잡고 이렇게 하루를 보시면 7개까지만 사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도 사실 별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평가가 있는데 중간평가는 우선 출석 수업 시험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 시험은 크게 맞춤형 평가랑 출석 수업 시간 외 시험이 있는데요. 맞춤형 평가는 그야말로 출석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퀴즈를 보기도 하고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과목별로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출석 수업이 끝나고 시간 외에 별도의 시험일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것은 출석 수업은 2시간 넘게 내가 결석을 했다. 이 경우에는 출석 수업에서 성적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30점이 그냥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학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출석 수업을 내가 정해진, 그러니까 변경하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출석 수업을 수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시험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기간 동안 출석 수업 과목을 나는 지정을 받았는데 그 과목을 수강 신청 기간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나는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대체 시험은 언제 보냐 하면 기말 시험 한 1주, 2주 전쯤에 이제 시험 시기가 보통 있고요. 객관식으로 치기도 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중간평가의 또 다른 형태는 그 앞에 부분은 출석 수업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 수업 시험을 치는 거고요. 출석 수업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은 과제물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과제물 시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주제로 과제물 레포트를 작성하시오라고 과제물 문제가 공지가 됩니다. 분량은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4장, 5장 이 정도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이 작성한 레포트 과제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엄수하셔야 되고요. 표절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점이 가장 큰 기말 평가입니다. 50점 배점이고요. 그래서 이 기말 평가는 기말이기 때문에 과목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학기 말에 이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말 평가는 소속 지역 대학에 직접 가셔서 그 장소에 가셔서 이제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이제 그 작년서부터 태블릿 PC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다 나눠드리고요. 대학 지역 대에 가시면 PC를 다 나눠드리고 거기에서 그 PC를 가지고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번호를 이제 기입하시는 거죠. 번호를 선택하신 경우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과목당 25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겁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 일시나 장소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임박해서 여러분이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몇 과목은 이렇게 하지 않고 과제물 평가를, 기말을 과제물로 평가하는 과목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고, 성적은 저희가 4.5 만점입니다. 4.5 만점에 이런 등급으로 이제 성적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F학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취득 학점은 없습니다. 성적은 이제 그 평균이 나오는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평점 평균이라는 이름입니다. 공식이 있지만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성적표에 당연히 이런 한식으로 해서 평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적을 확인하는 거는 이메일로도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내 점수가 나쁘니까 정정해 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성적을 잘못 기재했거나 뭔가 누락이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명확한 경우에 의의 신청을 해서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그 해당하는 날짜에 결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불가피한 그런 이유들이겠죠. 그래서 이 이유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 결시자라고 인정을 해서 학교에 신청서랑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점수를, 성적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 평가를 내가 결시했다 하는 경우에는 형성평가랑 기말시험 성적을 100% 환산을 해서 성적을 인정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기말평가를 결시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됐다, 결시 인정이 됐다 한다면 기말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제약은 다음 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이제 장학생 선발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결시가 됐을 경우에는 B 플러스 89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형평성을 이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제 수업까지 다 듣고 점수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덧 졸업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제목이 지금 졸업이 아니고요, 졸업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졸업을 하시려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수업 연한을 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업 연한은 다른 말로 등록 횟수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교육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8학기 이상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4년을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설령 성적이 우수해서 조기 졸업 한다선 치더라도 한 학기 1년 정도만 앞당길 수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연한을 채우고 총 130학점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졸업 소요 학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조정을 해서 22학년도서부터 130학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은 24학점, 전공은 입학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 학점 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하면 몇몇 학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학과에서 졸업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평가를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졸업 논문을 대체하는 어떤 자격을 제시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소속한 학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수전공, 이제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수전공 신청하신 분들은 제1전공 말고 제2전공에서도 51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복수전공 2가지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130학점을 다 취득을 했으면 사실 자동적으로 졸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는 과목을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성적을 더 높이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졸업 유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졸업 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졸업이 되는데요. 졸업 유보를 신청하시면 연속해서 4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시작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입학하실 때는 막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공부하시면서 보니까 점점 재밌어진다거나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긴다거나 이러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입학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졸업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학과,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다른 학과로 편입학하실 수 있고요. 시간제 등록생으로 그 과목만 이제 좀 들어보겠다, 이제 몇몇 과목만 들어보겠다 해서 시간제 등록으로 입학하실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으로 진학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칼리지에서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프라임 칼리지 과목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새롭게 또 다른 시작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사실 숨가쁘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거의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대략적인 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용어 설명을 주로 드린 거고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거나 아니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업을 이제 꾸준히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생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